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접종자들께는 안전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접종 기간에는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은 총 1,15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고 사례입니다. 10월 23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의 내용은 유료접종자가 306건, 무료접종자가 848건이며 이 중에는 국소 반응이 177건, 알레르기가 245건, 발열이 204건, 그리고 기타 480건이었으며 사망 사례는 오늘 기준으로 48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하여 수거 회수 대상인 백신과 관련한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99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 반응이거나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었습니다.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 현황을 보시면은 70대가 22명, 80대가 16명으로 대부분이 7, 80대 어르신이 많았습니다. 금일 개최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일부 피해조사반 위원들이 같이 참석하셨고 인플루엔자 전문가가 연석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 개최된 피해조사반의 사망 사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받고 지금까지 검토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피해조사반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으로 피해조사반이 개별 사망 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적인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검정 또는 사용 중지, 봉인 조치에 대해서는 동일 제조번호 접종 사례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토할 기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고 계속적으로 사례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조 번호별 이상 반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사례들을 검토할 때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하에 동시 유행 등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해로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접종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20건의 중간 부검 결과에 따르면 13건은 1차 부검 결과 심혈관 질환이 8명, 여기에는 대동맥 박리나 아니면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심혈관 질환이 포함되어 있고 뇌혈관 질환은 2명, 뇌출혈 등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사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3건이 소변이 확인이 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하에 동시 유행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당초의 일정대로 추진하되 어르신 예방접종 시에 충분한 예증과 또 예방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을 충분히 관찰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에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은 예년보다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이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 유행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접종을 하시는 분께서는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접종을 대기하는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또 예진 시에는 아픈 증상이나 또는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또는 알레르기 병력 등을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접종 후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분 내지 30분간은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후에 접종 부위가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부종이나 근육통 그리고 발열 메스꺼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 반응이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이상 증상은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호전이 됩니다. 그러나 접종 후에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피해조사반의 전문 검토를 거쳐서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 감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과 의료기관, 접종 의료기관에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진행 과정에서 백신 유통과 또 백색 입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중증 이상 반응, 사망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함이 더욱 커진 점에 대해 방역 당국의 당사자로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고 또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일 공개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이나 백신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신고 통계입니다. 예방접종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례로 오인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해 주실 것을 협조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신속하게 조사하고 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천여 명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사망을 하는 인플루엔자 자체도 코로나에 못지않게 굉장히 위중한 감염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도 반드시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의 유행과 또 코로나19에 동시 유행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므로 예방접종 대상자들께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시고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게끔 신고된 사례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문제점인지 인과성이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국민과 또 의료인들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소통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전문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준곤 서울의대 명예교수, 현재 예방접종 피해조사 반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셨는데 순서를 조금 조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의 사망 원인이 백신과 연관이 없다면 어떤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사인을 어떻게 결론을 낸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김준곤 교수께서 어제 있었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와 또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 판단 결과나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조사반에서 지난 3차에 걸쳐서
그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그 백신과의 그 인과관계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검토를 한 결과 26분의 사망 신고된 사례 중에서 6분은 백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20분들도 전원이 다 백신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정확히 입증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백신과 사인과의 관계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에는 저희 조사반에서 또 질병관리청에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먼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심의할 때에는 서류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부검에 의한 소견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부검에서 1차 부검을 해서 사인이 분명히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분 중에서 6분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은 1차 부검 결과에서 확실하게 백신과 사인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내린 것입니다. 부검은 국가수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1차 부검에서 특별하게 소견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2차 부검을 하게 됩니다. 부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1차 단계 중에 있고 2차 단계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 조사반에서는 또 추가 자료, 서류상의 추가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분에 대해서는 사인이 백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20분은 백신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1차 결론을 내렸지만, 좀 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검 결과가 추가가 되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내린 결론은 백신 접종하고 또 접종을 하신 분들의 사망과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보충 설명 있으실까요? 네, 제가 조금 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6명까지는 이제 피해조사반에서 검토를 종료를 했고, 더 추가로 어제 오늘 신고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기초조사 그리고 시도가 역학조사를 진행해서 정보를 정리해서 다시 피해조사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망이나 중증 이상 반응이 백신하고의 인과성이 있느냐라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엔자 백신의 잘 알려진 중증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조기 사망, 그러니까 그 접종 받고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길렌바레 증후군이 중증 이상 반응이고, 길렌바레 증후군으로 인해서는 약 5%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중증 이상 반응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판단을 할 때는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맞고 이상 반응의 증상이 생길 때까지 시간적인 그런 연관성과 시간에 대한 부분과 또 어떤 증상으로 어떻게 발현했는지에 대한 임상 증상을 가지고서 따지게 되고 길렌바레 증후군의 경우에는 보통 접종하고 2, 3일 이후에 서서히 근력 마비부터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기에 이렇게 사망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주로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사망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이번에 검토했던 26건이 백신과의 인과성, 직접적인 인과성은 극히 낮다라는 게 위원님들의 판단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과의 인과성과는 조금은 다르게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다른 형태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것과 백신과의 어떤 인과성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그런 판단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